안녕하세요. 주식코치의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요즘 시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두 쪽 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 받으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담란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종목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기 앞서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시작되자마자 악재가 왜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본다면 역시나 중국의 관세 부과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미국도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모닝콜이 또 여지없이 또 울린 것 같습니다. 미사일 쐈죠. 2발이나 쐈다라고 하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 바로 다다음 날이네요.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우려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지금은 상당히 불리하게 그리고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요. 사실 올라오면은 현금 보유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조금 이렇게 매수하는 형태로 지금은 내려가면 조금 모으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모으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는 일단은 모든 종목들 중에서 본전이라든지 수익권 또는 손실이 약간이라도 있는 종목들은 그냥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꿔놓자. 지금은 주말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까지 단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토요일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악재들이 나왔다는 것은 일요일까지 또 얼마나 더 많은 악재들이 남아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올라온 종목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요즘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 주살이처럼 한 주 우리가 조금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기법 중요하지 않고요. 이평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 안 중요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나의 돈을 주식이라는 이 전체 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 주던데 역시 지금은 현금 보유가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작정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게 되면 현금을 좀 보유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게 되면 조금 매수에 가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무래도 오늘이 장중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 이렇게 악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시황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 어렵잖아요. 지소미아 종료가 뭔지 금리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됐다 국채금리가 역전됐다는데 그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럼 제가 오늘 송도로 갑니다. 오늘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경기도권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진 문제는 아니에요. 지소미아 종료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문제를 논할 수는 없는데 그걸 이제 빌미로 어떠한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용했으나 이제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게 조금은 불안한 심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올라올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면 고민이 있을 거고 또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또 고민입니다. 그거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주식 코치, 제가 코치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MW요. KMW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5,000원이고 비중은 40%가요. 45,000원의 비중 40%면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그죠? 예,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KMW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요즘에 수급도 좋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5G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올라오면 수익이 났으니까 팔면 되는데 왜 못 파냐면은 좋다니까 더 못 팔겠어. 그죠? 예, 예. 좋다니까 욕심이 나니까 못 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TV에서 전부 다 전문가들이 이걸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예. 뭐 들고 가도 된다라고 하니까는 안 팔아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저는 그때가 맞아요. 제일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 월요일에 절반 정도 예.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가격은 그냥 6만 원대 이상이면은 수익을 일단 한번 절반 정도는 챙겨 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월요일 장은 밑으로 쭉 빠질 것 같은데 KMW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빠지고 내려가는데 KMW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얘가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네, 한 10% 20%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요일에 장이 빠지는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1, 20% 올라올 때 그냥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파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저도 이거 뉴스라든지 방송을 보다 보니까 KMW 요즘에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방송을 틀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만큼 KMW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미 무덤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월요일에 저는 일단 6만 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게 낫다 의견을 드릴 거고요. 장이 네. 만약에 빠져내려가는데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그럼 매도- 월요일 날 봐서 다 다를까요? 네, 월요일 일단 반 정도 팔아내시고 월요일에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다 판다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예, 이해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다음 주에는 이거 수익을 꼭 챙겨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텍 시스템요. 콤텍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70원이고요. 50%입니다. 1970원에 5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럼 한 2,200원은 간다 그래가서 봤더니만은 아, 그 부근까지 갔는데 네. 부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거 2,200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투자하셨다 했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 좀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녀가 있으실까요? 예? 자녀 있으세요? 네. 이 부적을 사면 서울대 간다라고 하면 그 부적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2,200원까지 간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네. 보장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1970원에 사셨을 텐데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일단 시장도 많이 내려가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삼성 SDS에서 뭐 인수합병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2,200원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 인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요즘까지 나왔잖아요. 요즘을 받아야 할지. 네, 버려야 요즘은 할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받아야 됩니까? 일단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이유로 본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받아내야 돼. 이거 일반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예, 유상증자도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보면 일반 주주 배정 및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유상증자는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받아야지 일단 매수가가 좀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는 일단은 할인을 해서 주거든요. 예. 근데 유상증자 할인가가 지금 1,100원이니까는 아무래도 1,100원에 유상증자를 받으면 매수가가 좀 많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정 받으면은 권리락이 많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권리락이 많이 안 권리락 많이 될까요? 있죠. 근데 이제 권리락이 생길 걸 포함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유상증자 가격이 1,100원이라는 말은 주가가 그래도 1,2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볼 때 지금 이거는 유상증자 받는 게 낫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유상증자 이후에 저는 올라올 때 1,6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일단은 뭐 본전에서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1,600원까지 올라올 때 뭔가 거래량이 생긴다든지 뭔가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잘 몰고 올라와 준다면은 뭐 2,000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2,000원까지 너무 목표가를 높여서 욕심내지 마시고 1,600원을 목표가로 잡자. 그리고 유상증자는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손실이 좀 나오더라도 1,600원 정도에서 나가는 것을 일단 목표를 일단 1차 목표 잡고 만약 1,600원까지 올라올 때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 2,000원까지 가는데 그런 판단이 어려우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키움증권이요. 키움증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만 원에 20%예요. 8만 원에 20%요. 네. 자, 일단 증권주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 게 증권주는 그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네. 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권주도 올라갈 수 있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증권주가 빠져요. 그걸 다시 말하면은 경제가 좋으면은 증권주가 올라가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증권주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이걸 사면 안 되는데 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이제 그걸 샀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걸로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손실이 나더라도 나오는 게 목적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일단 손절하는 방법은요, 떨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 다음 주는 빠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오늘까지 악재가 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밀려 출발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월요일까지 밀리더라도 일단 내버려 두고요. 시장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경기 네. 부양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많이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네, 놔둬 놔봤자 이자도 많이 안 주는데 안 맡기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빼가지고 또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금리가 싸니까 좀 대출 해볼까라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대출도 네. 많이 나오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식시장 아니면은 투자시장,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게 바로 금리 인하죠, 그죠? 네. 예,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말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런 악재가 네. 자꾸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들이 보여졌다라고 보면요. 지금 당장 네.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네.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올라올 때 파는 거니까는 지금 뭐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그냥 들고 네. 가셨다가 7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만 원이요. 네, 7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장이 그만큼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좋은 시장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정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뭐 물론 우리나라 자주적인 뭐 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쌓이다 보면은 증시는 자꾸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주식 방송을 하니까 그죠?
네. 주식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식에는 도움 별로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빨리 탈출하는 게 낫다. 그래서 7만 원쯤 올라올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케미칼 네, 55,5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전체적인 전망하고 그 목표가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장기적인 전망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네. 목표가는 저 아래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전망을 보기에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55,000원 사가지고 팔지 못하고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는 어떡하지 이거 전망이라도 봐야 되겠다. 전망 좋으면은 내가 물려도 들고 가야지라고 어떻게 마음의 위안처를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TV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가 이게 지금 10,000원대 이렇게 있다가 60,000원대까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2016년까지 10,000원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80,000원까지 찍고 지금 60,000원, 50,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좋아지지 않아야 될까요?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800억이었어요. 예. 네, 그게 1,000억까지 올라갔는데 주가는 8배가 올라가고 실적은 20%, 30%, 뭐 50%도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주가가 실적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전망을 보시겠다 한다면은 얘가 지금 5만 원까지 있으려면은 실적이 4,000억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2016년에 주가가 10,000원에 있을 때 800억을 벌었는데 지금은 1,000억을 벌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주가가 10,000원이 아니라 12,000~13,000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만 원까지 가 있으면은 실적보다 많이 비싼 편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4,000억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4배 이상 벌지 못하면 주가가 5만 원에 있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망이 있을까 없을까를 봤을 때 지금부터 4배까지 벌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럼 지금은 전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좀 희박하다고 봐야죠. 네,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전망을 보기에는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올라온 걸 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까지 올라온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에요. 예. 예, 전기차가 이제 한때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이 한번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얘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뚜렷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수소차 쪽도 이제는 경제 보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지금 얘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실체적인 어떤 대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기대감은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데 지금 뒤에 후속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다면 네. 어제 오후에 사장으로 보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한 5만 2천 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 어제 오후에 5만 원을 샀거든요. 그렇다면 네. 내일 월요일 날 정리하시는 게 낫죠. 네, 정리하는 것이 옳겠죠? 네. 이거는 들고 가도 뭔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에 사랑에 빠졌어요. 예, 포스코 네, 케미칼에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미련이 남고, 그래도 약간 애지중지하게 되고, 내 종목이니까는 뭔가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론 시청자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시장이 빠질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시장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장도 지금 2.3% 정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죠? 네, 거기다가 지금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부터 좀 세차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3%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도 저는 포스코 케미칼은 회복하는 종목 중에는 안 끼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뭐 기준을 정한다면 46,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밀린다면은,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45,000원까지 그냥 지켜보다가 저기를 못 지키고 내려간다면 또 우리가 레벨 다운이라고 해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만약에 밀린다면 그냥 정리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면 시장도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받쳐주면 45,000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45,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하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 자리로는 제가 봤을 때 한 52,000원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보면 안 되는 자리예요. 예.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대장을 나가면은 한번 털고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잘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비싼 종목 안 사는 연습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승통상이고요. 신성통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300원에 20%입니다. 네. 여기 좀 매수한 데가 이제 붙어있는데, 네. 어저께 매수가까지 왔는데 그걸 매도하려고 안 했더만은 오전에 오후에 밀렸거든요. 네. 밀리는데 이게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걸 전화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장세를 예측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화하시는 모든 시청자님께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종목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신성통상은 뭐 때문에 올라온 종목일까요? 이번에 테마주예요. 그죠? 예.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테마였어요. 그죠? 그렇죠. 단순 테마였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옷을 이렇게 니트 의류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왜 움직였냐면 유니클로의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성통상 옷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신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유니클로 옷을 안 사고 나는 무조건 신성통상 옷만 입을래라고 하세요, 혹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신성통상 옷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신성통상 옷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주가가 묻지마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시청자님께서 뭐 싸게 샀다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 비싼 자리에 2,300원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올라가려면은 뭐 일본하고 전쟁을 해버리던지, 일본하고 완전 치고받고 싸우던지 이런 이야기가 생긴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대화 제스처가 나온다든지 유화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폭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뭐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약간 험상궂게 약간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는 어제 살짝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안 좋아질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좋아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은 못하죠. 네, 저도 못하겠어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전문가라도 몰라요. 왜냐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거 외교 문제인데,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그렇습니다. 결정을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그러니까 이 주가가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뭐 기업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슈 하나에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전문가들도 대응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올라올 때 예, 예. 팔아버리고 내려갈 때는 그냥 손절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게 한참 올라갈 때 샀다가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도 이걸 내가 정리를 못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예. 그 과거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도 정리를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사고 난 다음에 한 20-30%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LIC 내가 이 본전에 팔 거였으면 내가 30% 수익 내고 팔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3% 4% 손실 내서 팔 것 같았으면 본전에 팔았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인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익 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투자 실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만약에 뭐 일단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슈팅 한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 나오게 되면 2,500원 이상에서 그냥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생각보다 일본하고 관계가 뭐 나빠지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2,150원 정도에서는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시던지 아니면 주식을 조금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민엔지입니다. 어떤 거요? 민엔지. 민엔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000원에 10%입니다. 18,000원에 10%요. 네. 이거 사신 이유는요? 실적도 좋고. 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요? 네. 간단하네요. 그럼 뭐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실적도 좋아서 산 건데, 전망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 그래요? 그렇구나. 일단,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럽죠,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이랑 우리 그 복권 사는 거 있잖아요.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로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바둑하고 장기는 운빨로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머리 싸움으로 이기는 건가요? 머리 싸움. 머리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로또는 운빨로 이기는 건가요? 머리 싸움으로 이기는 건가요? 저는 운. 운, 그죠? 그냥 막연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운, 그죠? 네. 예, 지금 민엔지를 사셔가지고 수익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로또 번호는 4번, 7번, 11번, 16번, 41번, 42번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난 너무 끌려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데 뭐 지금 전략을 짰다든지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주식 하는 거하고 복권 사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운이 안 따라주면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운이 따르면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젠 천지신명님한테 빌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공부하라 하는 게 우리 자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네. 하셨어요? 네. 공부해야지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또는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그건 하셨어요? 네. 네, 제가 그 마음이에요. 수익을 보고 더 많은 걸 누리시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민엔지 상담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 이야기를 하는가 싶죠, 그죠? 네, 지금
민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 계좌에 민엔지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많고 다른 종목들이 수익 나고 있으면 다행인데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해결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에요, 그냥.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운이 안 따라주면 계속 손실 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시청자님 돈이 다 날리게 돼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 안타까울까 안 안타까울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은지 상담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해 드리는 거고요. 네. 민엔지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딱 깨놓고 이야기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지금 당장에 뭐 수혜를 보거나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떨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멀리 보고 뒤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을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떨어졌으니까 죽겠다고 손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좀 크겠죠, 그죠? 네. 그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뭐 믿음,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민엔지를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전화가 끝나고 나면은 민엔지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정보들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검색해 보시고요. 일단 실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16,000원 이하, 15,000원, 16,000원 이하로 빠지더라도 15,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저는 더 사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기업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더 샀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제 좀 빚을 발할 때까지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전망이 어떨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전망을 좀 검색을 해보시고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1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라오게 되면 한 2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배워야 산다. 그리고 배워야 수익이 난다인데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이죠. 송도에서 이번 주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1층 110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1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뭐 연세가 있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겠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계속 변명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세요. 일단 옮기고 보면은 해야 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은 공부 배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시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고민들 풀어갈 텐데 강연회가 고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연회 고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사진 찍으세요. 강연회 고지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주세요.
잘 보셨죠? 오늘 송도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들께서 상당히 많은 곳으로 다 멀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지금 종로에서도 하시고요. 많은 데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서 좀 가깝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는 꼭 들어보고 싶었다 한다면은 가셔가지고요. 좋은 이야기 듣고 저는 오늘 송도에 가니까요. 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면은 송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역시 종목 고민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일진머티리얼을 네, 첫 매수할 32,800원에 좀 매수했다가 네, 37,500원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100%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40%를 정리하고 네, 좀 60%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중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제가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한 34,300원 정도요. 네. 일단 어찌됐든 수익 중이에요, 그죠? 예예. 네, 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뭐 2차 전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회사를 좀 보니까 네. 앞으로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증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요. 제가 답을 드리면은 그 시청자님 실력이 향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드릴게요. 예. 일단 4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43,000원 정도에서 다 정리한다라고 보시고 하시고요. 41,000원 빠지게 되면은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신다라고 보시고 전략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5,000원 목표가 잡고 41,000원 네. 무너질 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렇지. 가지고 전략을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NK물산이고요. NK물산이고요. 네, 네. 1,120원에 있고요. 얼마요? 1,120원. 1,120원이요? 예. 네, 비중이요? 80%. 80%요? 예. 일단, 상황이 좀 안 좋네요. 그죠? 네. 일단 이거는 뭔가 본전 나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본전 정리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거는 뭐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 이렇게 나왔었다가 주가가 급등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개별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8월달 초쯤에 돼가지고 최대주주 경영권 양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만 부풀려 놓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주변의 친구분들이 나 이거 대기업에 붙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탈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대기업에 붙을 것 같아 하고 막 잔치 열고 막 술 먹고 막 맨날 그렇게 막 놀았는데 펑펑 쓰고 살았는데 탈락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갖고 인생이 끝나진 않아요. 다시 한번 대기업에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NK물산이 다시 경영권을 매도할 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봤을 때 뭐 어떻게 움직인다, 기법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NK물산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뭐 1,200원, 뭐 1,300원까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건데 안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저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더 빠지게 됩니다. 아마 한 700원, 600원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나는 정리하겠다. 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정리하겠다 또는 어떤 이슈가 다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600원까지 빠지든 500원까지 빠지든 일단 들고 가보겠다. 그래서 들고 가다가 이슈가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정리하겠다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저는 예. 지금 당장은 손실이 크니까 빨리 손절을 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손절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K물산에서 경영권 매각 이야기라든지 최대 주주 변경 이야기 이런 게 안 나오게 되면은 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손실이 크다고 손절 안 했는데 뒤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이게 회사가 또 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적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4년 연속 적자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500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경영권 매각 이야기 나오는 거 기다려 볼래? 라고 하면 손실을 각오하고 이젠 손절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더 큰 손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복불복이에요. 좋은 이야기 나오면은 1,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다행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좋은 이야기 안 나오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복불복 나는 뭐 아니면 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지금 손절 안 해도 되고요. 만약 나는 뭐 아니면 도는 싫어. 지금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이거 잘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손실 좀 메꿔볼래?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800원 무너질 때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차트가 어디서 지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기 정말 힘든 종목이고 이거는 약간 돌발 악재라든지 돌발 호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들고 가란 말은 못 하겠고요. 8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0원이 잘 지지가 된다면은 아마 1,000원대까지는 아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800원이 안 빠졌을 조건이에요. 그때는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투원이고요. 네. 60%에 7,900원 매수가입니다. 얼마요? 7,900원. 7,900원에 60%요? 예. 제가 이 구입한 지 한 1년 반 된 것 같고요. 본전 왔는데 못 팔았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실적도 엄청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미투젠이라고 홍콩 회사를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 상장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도 많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자꾸 요새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지 너무 많이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품절할 수도 없고 물타기 할 수도 없고 지금 완전 묶여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래요? 혹시 미투온 관계자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호재는 어떻게 알아내신 건가요? 이런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요? 뉴스에서. 네. 예. 이번 주 혹시 로또 번호 아세요? 로또 번호요? 예. 1등 당첨 번호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네. 네. 돈 버는 정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우리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로또 번호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번호를 알고 있어서 오늘 지금 알고 계시는데 혼자 사면 오늘 당첨자가 한 명이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그 로또 번호를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은 몇 천만 명이 사게 되면은 1등 당첨금이 굉장히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인터넷에 좋은 정보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돈 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돈 되는 정보를 올리는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간단한 원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니까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실적도 지금 엄청 좋은데. 실적도 좋다는 거는 스스로 혼자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실적이 이제 많이 좋다고 통역이 되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네요. 다 돈 번다고 생각하고 다 샀겠네,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다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빈부격차가 심할까요? 좀 뭔가 좀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쉬운 거였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벌려고 쎄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방송 나가고 뭐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죠?
돈 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가 이게 돈 되는 정보는 먼저 나부터 해먹고 난 다음에 단물 다 빠진 거 그냥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땅 정보도 보세요. 부동산 정보도 돈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 알아내놓고 난 다음에 땅값 다 올라가면 이제 그때서야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미투온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는 건요, 상장되기 전보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되기 전보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이 알았을 땐 이미 고가였어요. 이게 미투온이라는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가치로,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아마 한 500원에서 1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좋다, 상장한다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8,000원, 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시청자님은 이제서야 그걸 아시게 되셔가지고 미리 한 3년 전, 아니 한 10년 전에 알았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아셔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왜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실적 좋은데 왜 빠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깨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런 생각으로만으로는 주식을 했을 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굉장히 뒤늦게 들어왔다. 우리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람들 먹을 거 다 빼먹고 난 다음에 가면 뭐해? 그 전에 가야지,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적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투온 관계자들은 지금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매출 발표하기 전에 뭐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공장에서 출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모르지만, 미투온 회사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주가가 빠질 걸 알고 실적이 더 안 좋을 걸 안다면 지금 뭐 하고 싶을까요? 들고 있던 것도 팔고 싶겠죠, 당연히.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보다 미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뉴스만 보고 매매하겠다면 항상 뒷북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앞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이 주가가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실적 좋네, 뭐 자회사네, 뭐네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앞을 봤을 때 미중 무역 관계와 한일 관계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산업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예상이 지금 다 가능한데 들고 가면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손실 볼 가능성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란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을 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이 전망이 안 좋은데 시청자님은 과거에 취해 살다 보니까 지금 왜 안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미련 때문에 못 팔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1년 단 이상 들고 있다 보니까. 1년 단위 이상 들고 가는데 내년에 저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미래가 지금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IMF 것 같아요. 아유, 네, IMF 때처럼 막 갈 것 같죠, 그죠?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주식을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앞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꾸 뒤를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왔던 뉴스 실적 좋네, 뭐 왕년에 내가 되게 좋았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왕년에 못 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주식 하시는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법 잘 고치시고, 미투온은 지금 당장에 뭐 장래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당장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요, 5,100원짜리가 밀리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기술적으로 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5,100원 무너지면은 좀 울며 겨자 먹기지만은 손절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 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왕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많이 어렵다,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강연에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역시나 송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0호 오늘 111이네요. 네, 110호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쉽게 벌려고 하면 쉽게 날려먹게 되어 있는 게 주식 시장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품도 좀 팔고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그거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 상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시장 너무 힘듭니다. 악재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린 내용들은요. 전부 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올바른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 상담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고민들 많이 남으신 거요. 저희 다음 주 또 주챔쇼에서 여러분들 상담 계속 이어가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월요일장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악재가 많으니까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낙폭 과대주 조금 잡아가시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전략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송도에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주식 코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